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정호 대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8일 녹화입니다. 국내 정치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국내 정치는 워낙 해박하게 소상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대표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 혁명 21호는 우리는 보수파가 맞습니다. 보수파가 맞는데 현재는 좌우와 같이 지금 싸우고 있죠. 왜 그러냐 하니까 보수가 보수답지 않으니까, 그 좌빨 쟤들이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 새끼들 아니니까 우리 거기에서 논할 계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우파들이 하도 제정신 못 차리고 제 위치를 못 잡아가니까 우리 혁명 21호 대표님이 계속해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자. 윤석열이가 웃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찍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 투표 행위는 그거는 개인의 자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콧 하는 걸로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민의 똥당을 찍어주지 않으면 또 민주당이 잡을 거 아니냐. 지방선거 2018년에 개박살났죠. 근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소소한 개개 국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라는 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 문제를 좀 파고들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라는 게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때마다 선거했을 때마다 이합집산으로 묶였다가 누구 뒤에 줄 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사 우리가 약간 전술적으로 잃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전략적인 기초를 다시 다지자 하는 게 지금 우리 혁명 21의 기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마 상당한 갈등 또는 분규, 긴장 이런 게 조성되면서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교환 또는 의견 개진 또는 이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 좌표를 갖다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파들이 지금 윤석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을 떠나서 이게 나머지 소위 말해서 우파 그룹에 속했다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지금 제정신들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태영호 사태를 보면서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라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 인류 사상 최악의 억압적인 체제에서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탈출했다. 그래서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남한에 왔다. 또는 제3국에 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실은 그 탈북자들하고 축구 시합도 같이 해봤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래서 민족이라는 같은 민족이니 같은 피가 어떠니 그런 어떤 낯간지러운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만, 일단 한국어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같은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북한 체제에서 떨어져 나와서 남한에 와서 살겠다는 그 용기, 그런 어떤 결단, 그런 걸 저희들이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영국 공사도 지냈고, 나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건너와가지고 미 의회에서 질문 답변하는 거 영어 실력도 상당한 것 같고요. 제가 북한 외교관 중에 그 정도 영어 하는 사람은 꽤 드물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 또 총선에 또 강남에서 또 국회의원까지 되고, 처음에 저는 국민의 동당에서 그냥 지역구보다는 그냥 비례대표 자리 한 자리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경쟁을 해서 또 이기더만요. 그런 건 다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인데, 최근에 권영세,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됐죠. 그 청문회에서 무슨 문재인을 갖다가 대북 특사를 보낸다? 특사를 보낸다고 한들 그것을 받아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북한이 걔를 특사를 보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좀 생각해볼게 라고 해야 되는데, 권영세가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 같다, 고려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돌발적인 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교감 없이, 청와대나 윤석열하고 아무 교감 없이 태영호가 돌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 태영호라는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권영세가 그 말같은 소리 하지 마소라고는 말을 못하니 검토해보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 느낌에는 짜고 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되게 이제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당에서 우리한테 질의 자료를 줍니다. 너 그 장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거니까 대비하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짜고 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저 말을 태영호가 이런 말 할 테니까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태영호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북한 인민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 인민이 남한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모른다. 자, 그러면 태영호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이 시점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흠모해서 모두가 도망쳐 나올 탈북자 예비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적개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한테 식량이니 뭐니 뭐 코로나 대책이니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걔들이 우리한테 등을 돌릴 거다. 이미 등을 돌렸는데 무슨 놈이 그딴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고. 태영호. 그러니까 이거는 태영호가 내가 이런 얘기 할 테니까 권영선이는 막 나쁘지 않다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특사로 보내는 방안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개만 그런 식으로 아마 짜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동향을 좀 파악해보자 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의원도 아니고 태영호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차라리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제기했다면은 막 이것도 가짜는 이야기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태영호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표님도 이제 그 경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마 이거 간첩 아니냐 이게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로 그러죠, 위장 간첩 이수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북한 간첩인데, 제가 이제 귀순하겠다고 넘어와가지고는 계속 간첩으로서 압력을 했죠. 그러다 제 기억에 뭐 정확치는 않은데 홍콩에서 잡혔던가. 그래서 실제 간첩인데 나는 이제 자수했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신분을 숨기고 계속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보부에서 확인해서 다시 이제 잡아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었는데, 그 이후에 뭐 형을 어떻게 살았는지 사형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혹시 근데 이수근 위장 간첩이 아닌가 이거,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태영호가 갈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혁명21은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만은, 뭐 일부 이제 그 보수파 단체 또는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태영호 그 사무실 앞에서 뭐 플래카드 들고 데모까지 한 것 같습니다.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우파 그룹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딴 식의 있던 대도 하나 발언들을 해가지고 젠리를 흐트린다. 이러다면 이제 우파 보수파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지원하는 문제 이런 거만 나오면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지원한다. 우리는 막 평화를 사랑해. 막 이딴 식의 어떤 그 파토스를 갖다가 자꾸 발산시키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인식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가상한데, 윤석열도 그러죠.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뭐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그러면 자,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저쪽에서 야 죽겠다 우리, 약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좀 달라라고 하면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해야지. 올해 들어가지고 미사일하고 방사포상이 몇 번인가 제가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 15번 뭐 더 이상 되죠 아마. 미사일 하니까 아니 요새 내가 윤석열이라 야 너 그거 다 쏴버려라. 미사일 하루에 10개라도 좋다. 있는 거 다 쏴버려라. 그럼 미사일도 공중에 다 띄우고 없잖아요. 그러면 재고량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차라리 그래라도 이야기하던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지금 이게 보수나 무슨 뭐 좌빨이나 어떤 정권에 들어오고 나도 북한한테 추파를 던지거든요. 그렇게 당하고도 이게 마조키즘이 아니면 뭐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대갚아줘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가 힙백을 한 적이 없는데 틈만 나면 도와주겠다 뭐 해주겠다. 자, 그럼 코로나 예컨대 걔들이 백신이나 약품을 준다고 한들 걔들이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공식적으로 젠 사키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한테 백신을 준다거나 그런 계획을 추진할 뭐 가능성이 없다. 현재까지는 전혀 뭐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코로나가 2년 이상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적십자 기구, 그 다음에 이제 대북단체, 이거는 국내 어떤 그런 좌빨 단체가 아니고 전 세계나 보편적인 이제 자선단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이제 지쳤다고 그래요. 왜? 야, 적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뭐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뭘 하냐. 그래서 얘들도 이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뭐 백신을 주겠다는 둥, 북한이 뭐 호응을 한다면 뭔가 약을 주겠다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중립지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그래 반기질 않고 자선단체들도 지금 정신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스스로도 예컨대 머리 조아리고 야 우리 좀 도와달라 해도 도와줄 똥 말똥한데 연일 미사일 쏴대면서 욕짓거리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거 또 준다? 최소한 그래도 김영삼은 옛날에 북한에 시멘트 같은 거 지원하다가 북한들이 딴소리 하니까 야 임마 뱃머리 돌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다가 요거는 먹고 어떻게 지원하냐 이거죠. 1인 1이 계속 지금 되풀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화를 갖다 재개하겠다는 북한하고 이제 여하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대화를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표현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백신 지원을 공표를 하려면 윤석열이 이렇게 해야죠.
그럼 지금 미사일 도발 중단해라.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와야죠. 굳이 그걸 하려면. 예. 혁명 21 입장에서는 저런 걸 도와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거부합니다만, 반대합니다만, 만약에 윤석열이 그걸 꼭 굳이 하고 싶다면은 딜을 쳐야죠. 당분간 향후 몇 년 동안 미사일 도발 일체 못한다라든가. 그게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지금 집권해가지고. 이 초기 단계 자기가 얼마나 잘 싸우는 이제 불독인가 하는 걸 보여줄 시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푸들처럼 삽살개처럼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북한한테 계속 끌리다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놈이 무슨 선제 폭격을 해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해야 될 게, 과연 북한이 대화를 해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완전 이제 좌빨 친중 종북 정책이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조현이라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사인데 지금 현재 유엔 대사라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 그렇게 도발하는데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인볼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다가 이번에 미사일 도발하니까 북한을 안보리에서 규탄한다. 안보리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솔직한 말로, 제나 대표님 같으면 낯간지러서 이런 이야기 못 하죠. 어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북한 편들다가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다고 북한을 갖다 규탄한다? 이걸 갖다가 멀쩡하게 똑같은 얼굴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적 기질을 가진 공무원 집단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김정희가 내려와가 남한을 적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 새끼들 자리 달라고 할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보수파들입니다. 이걸 척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서포 15존이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 등 거 내봐야 추진되고 실현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겁한 습성 같은 거 여기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만약에 친북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특히 친척 간, 친구 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아주 이제 수준을 낮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행동이랄까, 양식, 그 다음에 어떤 사회의 움직임이랄까, 어떤 국가의 향배 같은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자기가 맨날 자기한테 욕짓거리하고 뒷담화 치고 돈 빌려달라 해고 돈 안 갚아주고 이런 일을 되풀이 해왔다 합시다. 자, 그런 애가 와가지고 또 돈 빌려달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 돈 빌려주겠어요? 북한의 행태가 이렇지 않아요. 북한이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갖다가 지지하거나 해서 우군적인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죠.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런 상대한테 계속해서 뭘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주거니 오거니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지.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게 있고.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보수 정권이 됐는데도 문재인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권영세의 통일부나 이인영의 통일부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이거는 과연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보수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토록 난리를 쳤느냐.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차이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대부분의 보수파들이 다른 거 다 망쳐도 좋으니 미국과의 동맹과를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친중 친북 세력을 몰아내는 거, 우리의 안보적 지편을 갖다 좀 이렇게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거, 요거 하나만 해주면은 윤석열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 분야에서도 하등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미국이 조만간 며칠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옵니다만 분명히 거의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줄 똑바로 서라. 물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저렇게 약해가지고는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난번 것처럼 이제 문재인보다는 조금 달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의 지난 보수 정권 박근혜라든가 이명박 때라든가 그때에도 사실은 미국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끊임없이 이제 의혹의 눈치로 우리를 쳐다본 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중국과의 경제 규모는 늘어나게 되고, 사실 그간에 한국의 사활을 갖다가 관장하고 있던 한미동맹이라는 건 계속해서 균열이 났던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 한미동맹에 있던 균열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하고 보정하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한 단계에서 지금 세계는 양분화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계기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설래, 아니면은 나토, EU,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편에 설레라는 거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 질문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바이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문가리하고 그 다음에 희화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윤가리 하등이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국방부 외교부 그렇습니다만, 외교부에 무슨 폭력 집단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폭력을 갖다 다룬 놈들인데, 이놈들이 지금 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은 말도 안 했어요. 무슨 발사체를 이야기했고, 미상의 발사체를 이야기했으면 이제 겨우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조직, 다른 공무원들이 다 그냥 개처럼 그런 좀 주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군인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군인입니까, 이것들이?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도 미사를 쏘면 이게 잘 모르겠다. 미상의 발사체로 이야기하든지 배알도 없는 새끼들은 이야기죠, 이게. 국방장관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이런 놈들한테 6.25를 겪은 한국을 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미 군발이라가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앞쪽에 한 이야기로 되돌아가자면은 저희 혁명의 11은 대단히 피곤합니다. 이 좌파들하고 싸운 것도 정신없는데 이제 내부에 있는 우파들 당연히 우군으로 삼아서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해야 될 우파 그룹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얘들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한심한 게 소위 말해서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기자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회라든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옳고 그런 거는 아주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언론 매체를 한번 봅시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라도 그 정권에 대해서 비수를 꽂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가장 집단적인 기구거든요, 언론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언론 매체를 보세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거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언론의 기능이 어떤 목탁 기능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목탁이라고 옛날에 그 낯간지러운 소리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언론을 사회 목탁이라고 합니까?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개인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집단들이 기존의 언론 매체들이 못하는 것 갖다가 대행하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민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들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기자들 수준이라는 거, 기자들의 도덕성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 거기에 기자와 유사한 역할하는 유튜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걔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야 이놈아 똑바로 해라 라고 비판을 가거든요. 이건 대단히 용감한 행위죠. 근데 지금 다른 유튜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미적거리다가 심지어 어떤 중립적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재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쪽 노선에다 맞추겠다 한 놈들도 있어요. 심지어 보수를 자칭한 놈들도. 자, 그런데 윤석열이 딱 되고 나니까 다 삽살개처럼 꼬리 흔들고 자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을 갖다가 씹는 매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혁명 20일 빼면은. 대표님의 뉴핑 빼면 한 군데도 없어요. 일부 유튜버들이 지금 윤석열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또는 어떤 지엽적인 또는 사안에 따라서 일부 비판을 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 도덕적 어떤 그 기반을 갖다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튜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님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자, 이걸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는 진보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의혹을 갖게 됩니다. 자, 소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교육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사회를 보는 현재 우리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일반 대중의 심리적 어떤 수준은 어떻게 이토록 진보를 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혁명 21이 대표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거는 사실은 앙드레 지드가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뭐 소설도 있는데 이 앙드레 지드가 자기가 고안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뉴핑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뭐 기독교 신자라든가 교회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 사람이 그냥 쉽게 가는 그런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신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기독교 신자는 좁은 문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학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종교적인 요소를 갖다가 자꾸 개입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참고적인 사례로 우리는 결국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좁은 문을 향해 왔었고 오로지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 지금까지 매진해왔다. 사실 우리는 친구보다는 적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죠. 왜? 우리는 원칙이 있으니까. 원칙이 없으면은 적보다는 친구가 많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가 과연 우리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국가가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걔들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우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 지금 곧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정당은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이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집권 세력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걸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표님께서 서포시부에서 지자체나 대한민국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최소한 시도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국민 혈세다 낭비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저도 지자체 잠깐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거 완전히 뭐 혈세를 가지고 그냥 혈세란 말을 쓰기는 쉽습니다만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그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능률, 비효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자체 선거에 굳이 혁명 21이 참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산의 김재상 씨 같은 건 예외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장을 정하기 전에 일단 우리 당을 갖다가 이제 광보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자체 이제 그 경선에 뛰어들겠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자체 선거 자체는 우리가 반대를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왜 그럼 우리가 지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거는 앞에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좌파들이 다시 득세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바심을 갖다 연상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정권을 잡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소위 말해서 최소한 양심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당 같으면은 지금 정권을 잡은 세력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도를 못한다면 비난이라도 가해야 되고, 만약에 그들이 정의의 원칙과 그 다음에 한국의 헌법적 어떤 기초를 흔든다면 우리는 이재명과 좌빨들을 갖다 비난하고 공격할까 똑같은 톤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 신나는 톤으로 얘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히 피곤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긴장과 갈등, 이 분열, 이 고독, 이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얻는 승리는 더욱더 멋있고 더욱더 감칠맛이 날 거로 저희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표님이 하신 행각이라든가 대표님이 어떤 미래상에 대해서 예언한 거 지금 틀린 적이 있습니까? 틀린 적 없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온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거나 기초가 약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정치 세력에 붙어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방송을 보거나 우리 당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오로지 그 하나의 그 외골수, 그 하나의 어떤 개성, 그 카리스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혁명 20을 지지를 하고 여전히 유피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점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드리면서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